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드리두런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다시 두리두런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사실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돌아온 두리두런은 약간 좀 주제 범위를 다르게 해서 일단 시작은 저희가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쇼생크입니까? 쇼생크입니까? 왜 그렇게 자세히 안 봤는데. 쇼생크? 네. 쇼생크? 네. 한국어 포스터에는 쇼생크로 돼 있죠. 쇼생크. 네. 네. 되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쇼생크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쇼생크가 발음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영어 발음으로 못 들어봤어요. 아, 영어 철자 모르시는군요. 영어 철자도 제대로 안 찾아봤어요. 아, 네. 아무튼 오늘은 쇼생크 탈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화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사실 영화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봐야 할 기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개봉하고 있는 영화가 아니라 이제 좀 좋은 영화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주로 이제 좋은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기준이 다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같이 보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영화를 봐야 하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로 찾았던 사이트가 imdb.com이라는 사이트예요. imdb.com. DB? 네. 네. 거기 가서 딱 찾아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 막 1위부터 100위까지 딱 관객들의 평점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점이 높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재밌다고 인정하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imdb.com에서 1등하는 영화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이 오. 1등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화도 그 영화 사이트 따라서 약간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이트는 SF나 뭐 그런 영상 효과가 많이 들어간 영화들 막 좋아하는 사이트도 있고, 네. 드라마적인 스토리를 강조하는 사이트도 있고 한데 imdb.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그 사이트의 성격은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평점을 매긴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평점이 높으면은, 요거를 같이 봤을 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받은, 재밌다고 검증받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1등이 쇼생크 탈출이고, 2등이 대부고, 뭐 그런 식으로 쭉, 네. Godfather. 네. 그러면 이게 1위이기 때문에 처음 보신 건 아니죠? 처음 본 건 아니죠. 옛날에도 봤는데 그게 1위라는 사실이 좀 놀라웠죠. 그래서 다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쇼생크 탈출. 네. 저도 한 3번 정도 봤던 영화 같은데 가장 마지막에 봤던 기억이 이미 한 5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쇼생크 탈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주인공 팀 어쨌든 러버스죠. 앤디? 앤디 맞아. 그 앤디의 삶을 사실 다룬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자유구나.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쇼생크 탈출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19세기라면 뭐 18세기라면 다른 영화가 1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법을 어기고 진짜 감옥에 가둬놨는데 나가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8세기, 19세기라면은 그거는 오히려 지탄받아야 할 영화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인정을 하고 혹 인정을 하지 않고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거기에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그러면 실제로 그 앤디는 불법적으로 탈출을 했지만 그렇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유를 찾는 것은 정당한 것이야. 그리고 이게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가치야. 당연한 삶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게 1등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시작은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죠. 억울하게 갇혔어요. 근데 보면은 그 안에도
삶이라는 게 이어지잖아요. 삶이 이어지. 이 앤디라는 주인공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뭐 무방한 정도로 비중이 나오는 게 모건 프리먼. 네, 레드. 네, 네. 레드. 극중 인물인 레드인가요?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이분도 약간 뭐 사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 다 사연이 있다. 죄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 범죄자끼리의 얘기인 거고. 범죄자끼리 얘기니까. 근데 모건 프리먼은 되게 거기서는 이제 좀 사실은 무식한 죄수 같은 역할인데, 그러니까 화자죠.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관찰자? 관찰자.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나는 어떤 느낌을 느꼈고, 그래서 앤디의 표정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인데, 되게 마치 진짜 그 문학가처럼 소설가처럼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하면은 앤디가 그 옥상에 앉아서 다른 동료들이 맥주를 네. 마시는 것을 흐뭇하게 쳐다보는 장면이 네, 제일 네, 기억에 네, 남아요. 네. 네, 저는 항상 쇼생크 탈출하면 딱 그 장면이 떠올라요. 왜요? 보통은 나와서 이게 제일 떠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때 그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앤디가 바라보는 표정이. 네, 앤디가 바라보는 표정이. 그리고 그 맥주 3병을, 죄수 한 명당 맥주 3병을 얻게 되는 과정도 되게 좀, 그 보안과장이라고 하나? 보안과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 보안과장이 자신의 형제가 죽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꽤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상속세로 이제 다 날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앤디가 듣고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붕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그러니까 장소를 이탈하는 거죠. 일하는 장소를 이탈해서 성큼성큼 그 보안과장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다짜고짜 아내를 믿냐고 아내를 믿냐고 물어보자니까 이 보안과장들이 이제 교도관들이 얘가 이 사람 해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구나 해서 막 막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믿는다면 그 상속세를 내지 않은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죠. 막 이제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제시를 하다가 그 보안과장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그 일을 나한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되게 진지하게 나의 동료들에게 코워커라고 그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죄수가 아니라 나의 동료들, 코워커. 나의 동료들에게 맥주 3병씩 달라고. 1인당. 네. 그러니까 일할 때 맥주를 마시는 거,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맥주 3병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맥주 3병을 받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동료들에게 맥주 3병씩을 선사한 거죠. 선물한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는 맥주를 마시지도 않아요. 동료들이 와서 너도 맥주 좀 마셔라라고 하니까 난 술 끊었다고. 그래서 안 마시거든요. 그 표정이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아요. 자기가 맥주를 마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동료들에게 맥주를 마시면서 일을 한 후에 이제 맥주를 마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려고 그 위험을 무릅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런 게 진짜 행복이야. 이런 게라고 하는 건 어떤 거? 나와 코워커들이 같이 땀 흘려 일하는 동료들에게 일한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맥주를 선물해서 그래서 그때 레드가 한 명대사가 있어요. 마치 맥주 3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 집 지붕을 고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억지로 일하고 있는, 그냥 거기서 그렇죠. 억지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 지붕에서 그냥 일하다가 그냥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그냥 쉬고 있는 자유를 느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런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억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맥주 3병으로 인해서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그냥 자유인으로서 사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거를 선물한 거죠. 그 짧은 몇 분이겠지만, 뭐 한 10분, 20분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동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삶의 행복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일만 묵묵히 열심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사실은. 되죠. 그런 기득권 계층이 원하는 일들을 좀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쪽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앤디는 20대 나이에 벌써 은행의 부지점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능력도 있었겠지만 그 능력만 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상층부와 그런 끈끈한 커넥션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되지만 상층부랑 끈끈한 커넥션을 유지하려면은 우리 밑에 있는 사람 혹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착취해야죠. 그래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 사실 상층부랑 더 친하게 그렇죠. 지내 기회와 시간들을 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앤디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층부랑 어떻게 친해지는지도 알고 있지.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동료들이나 자신의 밑에서 이제 부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성공 가도를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감옥에서는 그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동료들의 행복을 위해서 상층부를 이용하는 거지. 반대가 된 거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궤적을 어떤 돌아볼 때,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게 이게 과연 이 길만 있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서 그런 반대급으로 동료들을 위해서 상실물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설 박사님의 견해.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그러니까 골프 선수랑 이제 바람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골프 선수 아내가 그냥 총을 맞고 죽었는데, 근데 그 앤디가 이제 총을 준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실제로 죽이진 않았고, 영화 이제 후반부에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 근데 사실 앤디가 매력적이잖아요. 딱 봤을 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웃는 모습도 매력적이고 귀엽잖아요. 근데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근데 왜 아내가 바람이 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자신의 주변, 자신의 일상을 너무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성공이 중요하지 일상이 뭐가 중요해? 내 주변 인물이 뭐가 중요해?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워크홀릭. 네, 그런 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앤디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탈출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게 구원, 리뎀션이 사실 구원 이런 의미거든요. 구원. 그래서 좀 쇼생크 탈출이 좀 흥행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목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쇼생크 리뎀션이어서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요, 제목에서.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탈출이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더 낫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앤디가 감옥에서 나온 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나, 오히려. 라는 생각을 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가죠. 그러니까 레드랑도 끈끈한 우정을 그렇죠. 쌓아가고, 거기서 또 뭐 들어온 사람에게 뭐 막 글자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이제 검정고시 같은 걸 패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야. 그리고 거기서 도서관을 또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야. 그치. 자기가 사서 같은 일도 하면서 자기가 추가로 일을 더 하면서 사람도 가르치고 도서관 일도 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끈끈한 우정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상층부의 비리에 관련된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건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이유는 자신 주변을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앤디가 밖에 나온 게 구원이 아니라 앤디는 감옥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걸 보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를
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억에 남는 명대사 꼽으신다면? 네, 아까 그 레드가 한 이야기도 되게 기억에 남고 맥주 3병으로 내내서 우리 집 지붕을 고치는 것 같다. 그다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는 그 희망에 관한 대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레드는 말리거든요. 왜냐면 희망을 품으면 너무 또 절망하게 되니까 희망을 오히려 버려라 라고 하는데 이제 앤디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죠. 그리고 결국 탈출에 성공하고 사람들이 아마 그 대사를 좀 좋은 대사로 꼽을 것 같아요. 희망은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대사.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이것도 앤디가 했던 대사인데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get busy living 혹은 or get busy dying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는데 바쁘던가 죽는데 바쁘던가. 그러니까 제가 그 대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그러면 앤디가 감옥 이전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죽는데 바빴던 Get busy dying? 예, 죽는데 바빴던 삶이었고 자신은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미 감옥에서도 그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근데 감옥이 자신의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은 감옥에서 또 나오면 또 힘들어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거기서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오고 감옥에서 몇십 년 살다가 감옥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앤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오히려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오히려 그는 죽는 삶, 그냥 죽어가는 삶을 택한 거고 그가 감옥에 와서는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탈출도 시도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또 감옥에 나와서 또 죽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삶을 발견한 것 같아요. 오히려 감옥에서. 그러면 영화의 결말상 사실 탈옥 이후에 삶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암시만 나오죠. 네. 레드가 찾아가는. 네. 과연 감옥에서 깨달은 그 삶의 전환 방식을 계속 택하고 살았을까요? 탈옥한 이후의 삶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탈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숨어 살아야 하니까. 그게 어떤 기분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숨어서 살아야 하고 나의 존재가 공공연하게 적발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출세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죽어 지내야 되는. 조용히 죽어 지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그렇죠. 네. 막 거리를 활보하며 다닐 수도 없는 거. 그냥 진짜 몰래 고깃배 하나를 사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삶의 일상, 매 순간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만약에 앤디가 깊이 깨닫고 그냥 우리가 뭐 밥을 한 숟가락 먹어도 그것에 깊이 감사할 줄 알게 된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쇼생글 탈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 가능합니까? 한 줄 요약?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단어가 시답잔타라는 단어. 시답잖다. 시답잔타. 시답잔타. 왜냐면 앤디가 사실 20대 은행의 부지점장이 됐기 때문에 그가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렸다면 어디까지 올라갔겠어요? 오, 뭐 회장까지 갔겠죠. 뭐 그 기업의 회장까지 갔던가 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연준 뭐 갔던가 했겠죠. 네, 뭐 그런 식의 뭐 장관이 됐던가 네. 뭐 기업의 회장이 됐던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긴 했거든요.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또 아내가 바람이 나서 열이 받은 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당장에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겠죠.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잖아요. 또 성공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그렇죠. 박수를 받고. 네. 그런 은행의 뭐 부지점장이 되고 승진하고 뭐 그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아내와 만약에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대부분이 그냥 시답지 않은 일인 거죠. 아내 그렇죠. 하는 이야기, 아내와 대화를 나눈다, 아내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시답지 않은 일인 거죠. 그렇죠.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걸 놓쳐버린, 그러니까 앤디가 놓쳐버린 것은 그 시답지 않은 일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시답지 않은 그 일상이 사실은 자유라는 거고. 그러니까 앤디가 얻은 자유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냥 맥주 한 병 마시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답지 않은 일상, 별것도 아닌 일상. 아, 그러한 일상의 소중함? 이 결국엔 시답지 않다. 시답지 않다. 시답지 않는 당신의 일상을 듣고 싶다. 쇼생크의 마지막 한 줄평? 시답지 않은 당신의 일상을 듣고 싶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카톡 프로필에 그렇게 써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선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늘 그냥 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어딜 가고 별거 아닌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구나. 쇼생크 탈출에서는 그걸 이제 그게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 거는 굉장히 큰 가치를 소유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그냥 시답지 않은 일상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삶의 소중함. 특히나 요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3국의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선친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그 전쟁의 경험에 빗대어 보면 거기는 일상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뭐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일상. 정말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뭐 걸으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상.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일상이기 때문에 또 의외로 또 이렇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생각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네요. 일단 돌아온 두리두런 첫 녹화 마치셨는데 어떠십니까?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 뭐 제가 영화 평론가, 뭐 비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화라는 것은 요새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과 그 지식과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이 다 집약이 된 집약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함부로 또 만들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크나큰 약점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까이거든. 그럼 평점이 막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영화는. 그래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어떤 하나의 예술품처럼 요새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들을 사실은 2시간 정도에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잘 다듬어가지고 진짜 가장 중요한 것만 2시간 담는 거기 때문에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에 큰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대사 한마디 한마디나 그런 감독이 보여준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의 방향들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트리거? 뭐라고 해야 되지? 트리거라는 말 좋네요. 네. 나라도 저랬을 것 같아.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좀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리두러는 일단 영화로 시작하지만 또 어떤 주제로 다양하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슈랭크 탈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